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13번째 책은 달과 유펜스 서머셋 홈의 작품이 되겠다. 소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설도 필요 없고 편안히 읽어 나가면 되는 얘기지. 그런데 이 달과 유펜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책 같은 그런 책이 평생 한 번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에 집어넣은 이유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 삶은 항상 꿈과 현실 속에서 보내게 되어 있지. 꿈과 현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다가 우리 이성적 합리적 세상 속에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이 달과 유펜스에서 달을 추구하는 주인공, 스트릭랜드란 주인공이 달을 추구할 때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얻은 내용,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우리 시대에, 우리 21세기 지금 2023년에 고민해야 될, 젊은이들이 고민해야 할 그런 주제가 되겠다. 대단한 성공을 해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것도 없어. 자신의 이상을 꾸다 보면 이 현실적 육펜스의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나는 듯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깊이 생각해서 이 세상을,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 고민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유의 시대잖아.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책으로서 달과 유펜스를 선정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자. 자, 클래시거리는 그 시간에는 항상 혼잡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모든 천한 로맨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천한 로맨스는 원래 아름다운데, 천한 로맨스라고 하면 바람을 핀다거나 정상적인 로맨스가 아닌 상태가 되겠지. 사무실 직원과 영업사원, 오노레드 발자크의 소설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보이는 노인. 오노레드 발자크의 소설은 이게 사실주의 소설 같이, 그 소설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이 보이는 노인, 그리고 인간 약점을 악용해서 살아가는 많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플라시 거리에 있다는 거다. 파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기대로 사람들의 피가 타오르고 흥분되는 활력이 항상 넘친다. 자, 파리에 익숙하십니까? 나는 물었다. 여기서 나는 음, 지금 스틱랜드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파리로 유학을 왔어. 미술 공부하러. 그래서 되게 원래 살던, 영국에 살던 부인이, 어, 어떤 젊은이, 20대 중초반의 젊은이를 보내서 자신 남편을 좀 데리고 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파리에 온 사람이다. 나는 물었다. 아니요,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요. 지금 호텔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내가 싼 것을 물었더니 누군가 가르쳐 주었어. 압생투주가 나왔다. 압생투주는 유명한 일이지. 우리가 녹아가는 설탕에 몇 방울의 물을 엄숙하게 떨어뜨렸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말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에이미는 자기 부인이다. 에이미가 여러 번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알겠군요. 편지는 읽지 않았어. 자, 자기 부인한테 온 편지를 가출한 집에서 보낸 편지를 아예 읽지도 않았다고 하네. 이 주인공 스티로앤드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잠시 여유를 위해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능숙하게 일을 시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20대 초반이니까. 내가 준비한 말, 웅변적인 수사, 때로는 측은하고, 때로는 원한이 깃든 듯한 어조는 어쩐지 클리시 거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왠지 너무 활기찬 도시이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킥킥 웃었다. 어려운 일을 맡았지요? 글쎄요. 어쨌든 빨리 끝내고 기분 좋게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망설였다. 부인이 매우 슬플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나요?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요. 이것을 말할 때 그의 냉담한 무관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그 냉담함 때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서 헨리 베프가 친척들에게 부사제 양성회에 기부하라고 요청할 때 바로 그 엄숙한 어조를 모방해 말했다. 굉장히 부사제 양성회에 기부하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엄숙하게 말하겠지. 그걸 비슷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영어 표현이 있지. 이렇게 말할 때. 응?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아내에게 무슨 불만이 있나요? 아니, 없어. 그렇다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버리다니. 심하지요. 인정해버린다. 나는 놀라서 그를 보았다. 하는 말마다 순수히 인정해버리니 나는 힘이 쭉 빠졌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다 보니 내 입장이 좀 무서워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매우 복잡해졌다. 사실 나는 나름대로 꽤 훌륭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를 설득하고 간청하고 공고하고 충고하고 훈계하고 필요하지만 욕도 하고 화도 내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죄인이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 상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경험이 없었다. 나는 항상 부인하는 데만 익숙했었다. 약간 논쟁적 성격이었었나 보다. 좀 심하지만 그래서요. 스티그랜드가 물었다. 이 말에 나는 약간 경멸과 함께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마음속에서 초조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아내를 떠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서는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무책임한 모습이다. 부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7년간 그 사람을 먹여 살려왔어. 그러니 이제 혼자서 살 수도 있지 않겠어. 여자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지? 100년 전 1919년 이 소설이 1919년 발표됐으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다. 우리나라 3.1운동 때 발표된 소설이네. 여자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지. 일자리도 없었고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었고 한번 살아보라고 해요. 물론 그의 말에 대꾸할 말도 많았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남성이 결혼할 때 암묵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계약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단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했다. 부인에게 이제 애정이 없나요? 없어. 야, 단호하다. 이것은 두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음에 틀림없지만
그가 뻔뻔한 대꾸를 얼마나 가볍게 해야 되는지 나는 웃음을 견디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나는 이 남자의 행동이 가증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기했다. 그런 다음 도덕적 분노를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이들 생각을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야죠.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아이들이 당신들한테 애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 모른 채 한다면 아이들은 거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배우받은 셈이요. 게다가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우면 아이들 학비는 이모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귀여운 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도 끊겠다는 겁니까? 어렸을 때는 귀여웠지만 다 크고 나니 별 귀여운 감정도 없어. 정말 무인정하군요. 그런 것 같소. 창피하지도 않나요? 창피할 것도 없어. 자, 이 스티글랜드 주인공의 성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잠시 생각한 후 다른 전략을 나는 시도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비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해도 괜찮습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한다. 얼마나 단호하게 병면스럽게 그 짧은 대답을 뱉어내는지 당연한 내 질문이 오히려 우습게 돼버렸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당신도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양심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보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참을 수 없었고 먼저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없습니까? 있어. 당신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군요. 무례하기까지 하네. 어쨌든 당신이 그것을 싫어해도 당신 처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가족들은 법에 따라 부양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말한 이야기다. 아무리 법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어. 나는 한 푼도 없어. 100파운드나 될까? 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쪽으로 파리로 왔다. 나는 점점 더 알 수 없었다. 그가 머무르고 있는 여관을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벌어야지. 태평한 격이네. 그는 아주 자연스러웠다. 눈에서 계속 짓고 있는 놀리는 듯한 웃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바보스러운 말이 되고 있었다. 나는 입을 잠시 다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궁리했다. 그가 이번에는 먼저 입을 열었다. 에이미는 재혼할 수 있지 않나? 아직 나이도 젊고 못생기지도 않은 편이니. 좋은 아내감으로 추천할 수도 있어. 이혼을 원하면 필요한 이유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드디어 이번에는 내가 비웃을 차례였다. 이 남자는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지만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여자와 도망쳤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람 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부인은 선생이 어떻게 나와도 결코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혼의 가능성이지.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는데 억지로 꾸민 표정은 아니었다. 그는 웃음기를 지우고 정색하며 말했다. 이봐 젊은 친구 상관없어요.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는 푹 웃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선생이 여자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는 조금 놀라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큰 소리로 웃었는지
옆자리 사람들도 돌아보았고 몇 사람은 따라 웃었다. 참 딱하군 에이미도. 그런 다음 그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했다. 여자들은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한다니까. 애정, 그게 전부 다지. 남자가 떠나면 항상 다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여자 때문에 바보처럼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면 여자 때문에 아내를 떠난 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지. 명예를 걸고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물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당시 나는 좀 순진했던 것 같다.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내를 떠났단 말입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자, 다른 세상을 찾아서 떠나는. 지금 있는 세상에 있다 보면 영원히 자신과 맞는 세상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세상을 향해서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히티 섬까지 갔을 때 그는 최고의 걸작을 만들지. 그리고 그 걸작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무언가 결과물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내가 내게 어울리는 그 삶 속에서 동화돼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무슨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꿈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 내 생활이 내 이상, 나에 맞는 그런 삶과 꿈을 찾아가는 거지. 무슨 결과물, 성취물을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아주 훌륭히 표현하고 있다. 자, 어쨌든, 좀 더 보자. 나는 그를 천천히 보았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 남자가 돌았나 하고 생각도 했다. 나는 아주 젊었고, 자, 좀 두껍게 하자.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나는 매우 젊었고 이 사람은 중년으로 보였음을 기억한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매우 놀랐던 것은 틀림없다. 이제 마흔이 아닌가요? 바로 그래서 마흔이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떠나버린 거야. 무조건. 행동과 열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은 그린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지. 그러나 아버지가 빈곤을 그린다고 했지. 그래서 장사일을 배웠어. 그래서 자신의 꿈에서 멀어진 거지. 한 1년 전쯤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지. 1년 동안 야간반에서 배웠어. 클럽에서 브릿지 한다고서는 그림을 배웠군요. 카드 한 종류지. 바로 그렇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러나 그렇게 될 거요. 그래서 여기 온 거지. 런던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 여기서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당신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17살쯤 그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늦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살이 되어서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말이 없다. 시선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엉뚱한 답을 했다. 나는 그려야 하오. 자, 두 번째, 확률 없는 도박을 하려 합니까? 이 말에 그는 나를 보았다.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고 조금 불안했다. 당신 몇 살이오? 23? 질문이 엉뚱했다. 그가 내 나이라면 모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미 젊음을 지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주식 중개인이고 아내와 두 자녀까지 있다. 그것이 내 경우라면 그럴 수 있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에게는 터무니없는 길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공정한 입장에 서려고 했다. 뭐 기적이란 것도 있고 위대한 허가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어떠시려고요? 자, 세 번째 나온다. 나는 그려야 그는 다시 말했다. 잘해도 삼류화가 이상은 되게 어려워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분야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균만 되면 그럭저럭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화가는 다릅니다. 이런 멍청이. 왜 내가 멍청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멍청인가요? 자, 다시 또 나오고 있다. 나는,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의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겠소. 먼저 물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지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지 않소. 자신도 어쩔 수 없다. 그의 목소리, 그의 말은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가슴속 어떤 격렬한 힘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았다. 매우 강렬하고 압도적인 힘, 즉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그 무언가 힘이 그를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다. 실제로 그는 악마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마치 악마가 달려들어 그를 찢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조용히 바라보는 내 눈을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초라한 중절모와 함께 오래된 노복 재킷 차림이었다. 바지는 느슨하고 손은 더럽다. 붉은 떡, 작은 눈, 크고 공격적인 코 모두 초라하고 상스럽다. 입은 크고 입술은 두껍고 육감적이다. 이런저런 면에서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드디어 나는 말했다.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없던 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고 아무것도 탓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비난해도 괜찮습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거지가 돼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 단호하다. 나는 단어들의 힘을 주기 위해 잠시 생각했다. 그런 다음 한 번에 한 단어씩 또박또박 말했다. 정말 세상에 악질이네요. 이렇게 말한 거지. 정말 세상에 악질이네요. 이제 그 정도 욕을 해댔으면 속이 시원할 테니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정말 가벼운. 자, 여기까지가 달과 유펜스. 달과 유펜스에서 소머셋 모음은 이상과 꿈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시대에 더더욱 이거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지. 조금 초라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도록 돈을 잘 벌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자신답게 사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성취가 없고 성과가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자, 오늘 평생 한번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13번째 이야기 달과 유펜스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